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년간 순수 혈통으로 한국을 지켜온 진돗개의 전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주인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이 진돗개가 7년을 기다려 결국 주인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진돗개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역사 기록, 유전자 기록, 수의학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쓸어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한 유전공학 회사는 이 진돗개의 유전 서열을 특허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실에서는 진돗개를 수입하려고 진도군청에 직접 방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월든, 38살 영국 출신 동물행동학자입니다.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군견들을 재활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런던에 비오는 화요일, 연구실에서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활약했던 진돗개 기사를 읽었습니다. 폭격 소리에도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부상병을 찾아낸 개의 이야기였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고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살아온 개로 충성심이 전설적이었습니다. 한번 주인을 정하면 죽음으로도 그 충성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 유전적 순수성이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날 연구 제안서를 영국 동물행동학회에 제출했습니다. 승인이 빨리 났고 2달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처음엔 짧은 연구 기간이었지만 이 여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진도로 향했습니다. 진도군청과 연락을 취해둔 덕에 지역동물보호소에 배치되었어요. 군청 공무원들은 환영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진도군 수의사 한태수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한 박사는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역사라고요. 과학적 분석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죠. 저는 그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데이터와 객관적 관찰을 중시하는 서구식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보호소에 도착한 첫날, 진돗개들은 제가 다가가도 짖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관찰하며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오랜 세월의 역사를 간직한 것 같았죠. 흰색, 검은색, 황갈색 털을 가진 개체들이 모두 똑바로 선 귀와 말린 꼬리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보호소 관리인 김 여사는 진돗개가 예로부터 호랑이 사냥에도 쓰였다고 했습니다. 주인을 잃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개라고요. 다음 날부터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보호소의 진돗개 30마리를 대상으로 행동 패턴, 사회적 상호작용, 인간에 대한 반응을 기록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진돗개들이 보이는 독특한 판단력이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태수 박사와의 대화는 계속 팽팽했어요. 그는 제 데이터 수집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저는 그의 전통적 해석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논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진돗개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동반자였어요. 첫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견종과 달리 진돗개는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독자적인 유전자 풀을 형성했다는 점이 특별했어요. 연구실에서 가져온 장비로 몇 마리 혈액 샘플을 분석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내력과 관련된 유전자가 특이하게 발달해 있었어요. 한밤중 보호소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달려갔습니다. 새로 구조된 진돗개가 케이지를 뜯으며 탈출하려 했죠. 관리인은 그 개가 야생에서 발견되어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 만난 게 백구였습니다. 하얀 털의 진돗개, 오른쪽 귀 끝이 찢어져 있었죠. 눈빛은 두려움보다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으르렁거리던 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무언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백구는 저에게만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태수 박사는 이런 백구의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진도 사람들이 어떻게 진돗개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혈통의 진돗개를 산속에 숨기고
밤에만 먹이를 주며 보호했다고 해요. 한 박사의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5마리를 지켜냈고 해방 후에야 마을로 데려왔다고 해요. 그날 밤 제 연구 노트에는 평소와 다른 문장이 적혔습니다. 수치와 데이터가 아닌 감정이 담긴 문장이었어요. 진도에 온 지 2달, 모든 진돗개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순수 혈통 진돗개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보호소의 30마리 중 순수 혈통은 10마리 정도였습니다. 많은 개체들이 외래종과의 혼종화로 원래의 유전적 특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한태수 박사에게 알리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문제였어요. 현대화와 함께 많은 외래종이 유입되면서 1000년 이상 이어온 유전적 순수성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보존회가 있지만 재정적 한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연구 방향을 바꿔 그들의 유전적 특성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영국 본부에 연락해 연구기간 연장과 추가 자금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승인이 쉽지 않았지만 진돗개의 유전적 가치를 강조한 보고서 후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진돗개 복원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지역사회의 반응은 혼합적이었어요. 군청과 보존회는 환영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불신을 표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전통적인 방식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냉랭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진돗개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그는 조선시대 진돗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왕의 행차를 호위하던 진돗개, 전쟁 때 적의 침입을 알리던 진돗개, 일제강점기에 몰래 키우던 주민들의 이야기였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건 그저 개가 아니라 우리의 혼이라고요. 그 후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과학적 방법론을 제공하고 주민들은 전통적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진돗개의 사육 방식, 훈련 방법, 건강 관리에 대한 세대를 이어온 지혜는 어떤 연구 논문보다 값진 정보였어요. 한 농가에서 만난 진돗개 한 쌍은 특히 놀라웠습니다. 수컷은 엄청난 체격에 당당했고 암컷은 우아하면서도 강인했어요. 주인 김할아버지는 이 혈통이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식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고 승낙해 주셨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진돗개에 더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전적 독립성은 학문적으로 가치가 높았지만 충성심과 지능은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어요. 백구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케이지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던 그가 이제는 제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산책도 함께하고 간단한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지만 특별한 슬픔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저녁이 되면 멍하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백구의 귀 뒤에서 작은 칩을 발견했어요. 군용 아이디 칩이었습니다. 군부대에 연락했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백구는 3년 전 DMZ 근처에서 실종된 군인의 군견이었습니다. 그 군인은 정찰 중 실종되었고 군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백구가 진도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진돗개의 전설적인 충성심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사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백구를 군부대로 돌려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협의 결과 백구의 소유권은 군에 있지만 저희 연구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했어요. 군인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백구와의 훈련은 매일 진행되었어요. 진돗개는 반복 명령보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훈련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면 놀랍도록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특히 백구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제가 피곤하거나 슬플 때면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제 무릎에 올렸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제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한태수 박사는 이것이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설명했어요. 보호소에서 다른 진돗개들과의 비교 연구도 진행했지만 백구만큼 탁월한 개체는 없었습니다. 군부대 자료에 따르면 백구의 공식 이름은 태극이었고 경계 및 수색 훈련을 받은 특수 군견이었어요. 어느 저녁 백구와 해변을 산책하던 중
특이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짖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백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한태수 박사에게 물었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진돗개의 전설 중에 주인을 기다린 개의 이야기가 많다고요. 한 마을의 개가 전쟁터에 나간 주인을 3년 넘게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 돌아가신 주인의 무덤을 열흘 동안 지키다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진돗개만의 특별한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백구가 바다를 바라보는 이유가 실종된 군인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군부대에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실종된 박중희는 DMZ 정찰 중 북한 군인들과 교전 끝에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는 실종 상태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백구가 박중희와 함께 실종되었다가 반년 후 DMZ 근처에서 발견된 사실이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회복 후 다시 임무에 투입되었지만 계속해서 DMZ 쪽으로 달아났어요. 결국 은퇴되어 민간 보호소로 보내졌지만 어떻게 진도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백구는 훈련받은 군견이 아니라 주인을 잃고 그를 찾아 헤매는 충직한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백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백구야, 널 믿는다고요. 그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제 손을 하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도 백구의 습관은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그는 해변의 같은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시간이 되면 백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익숙해져 몇몇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백구가 앉는 자리에서 바다 너머로 무엇이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도를 확인하니 그 방향은 정확히 북쪽이었어요. 실종된 박중희가 북한에 있을 가능성, 백구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태수 박사는 처음으로 제 의견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동물의 육감을 과학이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군부대에 보고했지만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국제 문제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백구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즉시 보호소로 달려갔어요. 모든 직원이 수색했지만 백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가 매일 바다를 바라보던 장소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백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해변가를 파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백구의 땅 파기는 멈췄어요. 그는 갑자기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봤어요. 모래 속에는 군화 한 짝이 묻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군부대와 경찰이 도착했어요. 발견된 군화는 박중희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은 주변 해역 수색을 시작했고 3일 후 해안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인골이 발견되었어요. DNA 검사 결과 박중희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3년간 실종됐던 군인의 유해를 충직한 군견이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진돗개의 충성심, 지능, 특별한 유대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백구의 이야기는 진돗개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에 관심을 보였고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어요. 이 기회에 진돗개 유전자 보존 프로젝트 자금을 요청했고 정부와 기업들이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달 후 박중희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어요. 백구도 명예군견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박중희의 영정 앞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 이후 백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바다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슬픔이라기보다는 그리움 같았어요. 백구의 DNA 분석 결과를 포함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침착함, 장기적 기억력, 인간과의 정서적 교감 능력은 다른 견종에서 찾기 어려운 특성이었어요. 진돗개는 이제 충견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에는 매일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협력 제안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맥스도 있었어요. 제노맥스는 진돗개의 유전자, 특히 스트레스 저항성 관련 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한태수 박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이익 추구가 진돗개 보존이라는 목적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논문 발표 2달 후 한태수 박사가 급히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게 문서 한 장을 내밀었어요.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서였습니다. 제노맥스가 진돗개의 특정 유전자 서열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것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왜 사전 협의 없이 특허를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출원서의 데이터는 제가 분석한 백구의 DNA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한 게 분명했어요. 영국 본부에 연락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노맥스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한국의 유산인 진돗개 유전자가 외국 기업에 사유화될 위기였는데 아무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태수 박사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진도군청과 문화재청에 알렸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고 법률 전문가를 지원해 주었어요. 동시에 영국 동료들을 통해 데이터 유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노맥스는 제가 영국으로 보낸 보고서를 입수했고 그 데이터로 특허를 신청한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영국 본부의 수석 연구원이 제노맥스와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에게 알리지 않고 데이터 공유를 협상한 것이었어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영국 본부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냉담했어요. 연구 자금은 어디서든 나와야 하며 제노맥스와의 협력은 연구 지속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학자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본국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연구하는 생명체들과 그들의 고향을 지켜야 하는가? 아침이 되자 결정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모든 증거를 모아 내부 고발을 결심했습니다. 영국 연구윤리위원회와 한국문화재청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데이터 유출 경위, 제노맥스의 특허 신청 과정, 영국 본부의 협조 내용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예상대로 영국 본부에서 경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동시에 제노맥스 법률팀도 연락해왔어요. 명예훼손 소송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알리고 국제학술단체에도 성명서를 발송했어요. 며칠 후 이 사건은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 천연기념물 진돗개의 유전자를 독점하려 한다는 내용의 국민적 분노가 일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불매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제노맥스는 처음에 강경했지만 여론의 압박에 결국 특허 출원을 철회했어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존중한다며 향후 연구는 한국 정부 및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승리처럼 보였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영국 본부는 즉시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부하고 휴직계를 제출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제 결정을 환영했고 문화재청 산하에 임시 연구직을 제안해 주었어요. 이 사건으로 진돗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정부는 진돗개 보존법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특별 청문회가 열렸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청문회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DNA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한 민족의 혼이자 수천 년을 함께 해온 동반자의 이야기입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청문회 후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었어요. 그 중에는 한태수 박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계심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이 우리 진돗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진돗개의 친구라는 걸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에 온 지 반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진돗개와 이 땅에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진도는 기록적인 폭설에 휩싸였습니다. 100년 만에 큰 눈이라고 했어요. 도로는 막히고 섬 전체가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보호소의 개들이 걱정되어 남기로 했어요. 폭설 사흘째 아침,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케이지는 열려 있었고 발자국은 눈 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한태수 박사에게 연락했고 수색팀을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눈으로 발자국은 지워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도록 백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잠시 그치자 다시 수색을 시작했어요. 군청과 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수색 이틀째, 한 어부가 북쪽 해안에서 흰개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곳은 백구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와 가까웠습니다. 즉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해안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하얀 눈뿐이었어요. 그때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움직이는 게 있다고요. 자세히 보니 백구가 있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물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구는 얼어붙은 채 웅크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인골이 놓여 있었어요. 어군복의 잔해와 군번줄도 함께였습니다. 백구는 저를 보자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한태수 박사가 경찰과 군부대에 즉시 연락했습니다. 저는 백구를 껴안고 몸을 녹이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인골 쪽으로 눈길을 주었어요. 군번줄에는 박중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시간 후 군 헬리콥터가 도착했고 현장은 통제되었어요. 백구는 심한 저체온증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연구소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발견된 유해는 DNA 검사 결과 확실히 박중희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지품에서 방수 케이스에 보관된 일지가 발견되었어요. 마지막 기록은 3년 전 2월 5일 북한 병사들과 교전 중 부상을 입고 강을 건너 탈출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구와 함께였죠. 일지에 따르면 박중희는 강을 건너다 부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해류에 떠내려갔어요. 백구는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결국 둘은 떨어졌습니다. 백구는 살아남아 육지로 돌아왔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그를 찾아낸 것이죠. 이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3년을 넘게 주인을 찾아 헤맨 충직한 개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군에서는 박중희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백구에게는 최초로 명예군견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장례식은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되었어요. 백구도 특별 초청되었습니다. 군 장성이 태극기를 박중희의 가족에게 전달할 때 백구는 조용히 앉아 지켜보았어요. 마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전사 같았습니다. 장례식 이후 백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평온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따랐지만 더 이상 뭔가를 찾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연구소로 돌아온 후 백구는 다른 진돗개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강아지들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 보존 프로젝트는 계속 발전했어요. 정부 지원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합류했고 혈통 등록과 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순수 혈통 진돗개들은 특별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었어요. 백구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고 아이들은 그의 충성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구를 만나고 싶어 연구소를 찾았어요. 백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방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이미 10살이 넘었고 3년간의 야생 생활과 혹한의 영향으로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기침이 심해졌어요. 여러 수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아침, 백구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감사와 위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의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구소 동료들, 주민들, 군인들,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까지요. 저는 백구를 그가 항상 바라보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묻어주기로 했어요. 장례식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백구를 기념하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위치는 국립현충원 옆이었고 이름은 충견기념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백구의 동상이 세워질 예정이었어요. 한태수 박사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역사와 문화의 일부이며 민족 정신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백구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2달 후
충견기념공원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큰 행사였어요. 백구의 동상은 생전의 그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는 자세, 경계하면서도 고귀한 표정, 살짝 다친 오른쪽 귀까지요. 개막식에서 저는 추도사를 부탁받았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으며 백구와의 추억, 그가 가르쳐준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백구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모두가 잊었을 때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진돗개의 혼이고 어쩌면 한국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역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백구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충성과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개막식 이후 충견기념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어요. 특히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놀랍게도 진돗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마치 백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진돗개 보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어요. 백구의 DNA에서 발견된 특이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고 진돗개 혈통 보존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돗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더 집중했어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항상 백구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충성심, 지능, 인간과의 교감 능력은 단순한 견종 특성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진돗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특별한 견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수 박사와의 공동 연구도 계속되었어요. 진돗개의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재난 현장 수색 훈련,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견 프로그램 등이 성과를 보였어요. 영국 본부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제노맥스 사태 이후 침묵했던 그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백구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후 그들도 진돗개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큰 결정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진돗개 국제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어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진돗개를 연구하고 가치를 보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초대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 경력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사명감을 느꼈고 백구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어요. 진돗개 국제연구센터는 백구의 첫 번째 기일에 맞춰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현대적인 연구시설과 함께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관, 건강한 진돗개를 번식하고 훈련하는 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센터 정문에는 백구의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여전히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는 박중희의 형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동반자가 재회한 모습이었어요. 센터에서의 첫 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에서 연구자들이 방문했어요.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 행동 패턴, 훈련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점점 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통역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한태수 박사는 제 한국어 실력이 늘 때마다 기뻐했고 때로는 엄격한 선생님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센터는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오면서 진도는 관광지로도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진돗개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었어요. 제 생활도 완전히 한국화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와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간혹 주민들과 막걸리도 나눴어요. 명절에는 한태수 박사의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저 역시 그들을 제 한국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국 가족들도 가끔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곳에서 찾은 평화와 행복에 놀라워했어요. 처음에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센터를 둘러본 후에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봄날 센터 앞마당에서
첫 번째 진돗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과 애견가들이 모여 진돗개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백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고 그의 정신이 어떻게 센터 설립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했어요. 행사 후 저는 센터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진도의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곳에 온 지 5년. 처음에는 짧은 연구 기간을 계획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진돗개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어요. 몇몇은 백구의 직계 후손들이었습니다. 흰털, 당당한 자세, 영리한 눈빛까지 백구를 닮아 있었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아이들과의 교감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백구의 동상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단순한 연구자에 불과했던 저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려준 것에 대해요. 이제 저는 영국 국적의 학자이지만 마음으로는 진도가 고향입니다. 그 시작은 한 마리의 개였어요. 아니, 단순한 개가 아니라 천년의 혼을 간직한 진돗개였습니다. 백구는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이 센터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진돗개 세대를 양성하고 그들의 특별함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백구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의 충성심과 헌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백구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